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J 아디슈 곽성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순입니다. 자, 이제 12월이 이제 한 2주 남았나요? 네. 어떻게 마무리는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지금 네. 다이어리 보면서 좀 빠진 게 뭔가 좀 체킹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카드 지금 손편지를 감사분들께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손편지로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크리스마스 또 이제 곧 다가올 새해를 생각한다면 네. 좀 이렇게 좀 고마우신 분들 또 좀 한 번쯤 기억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뭐 연하장도 됐고 모두 좋아요. 네. 크리스마스 카드 좋으니까 좀 감사 인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요즘 뭐 SNS로 너무나 간편하게 그것도 문자로 있죠.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손편지 자체가 정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받는 분들은 그 마음을 고마워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전 뭐든 좋아요. 저 연락은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요. 네, 쉽다고 간편하다고 해서 그것도 안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소통의 마음 나누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드쇼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정성이 있는 그런 코너들로 준비를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VJ 아디쇼 행복한 소식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명작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아시나요?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유명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전국 19개 도시 순회 공연이 드디어 지난 일요일 대전을 찾았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오페라와 뮤지컬, 합창으로 재현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14년간 공연으로서 지난 2011년에는 세종문화회관 명품 공연으로 선정되는 등 12월을 빛내주는 인기 공연으로도 더 유명한데요. 저는 이번 칸타타의 2막의 아빠 짐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출판사 부장이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바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도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는 그런 바쁜 아빠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너무 바쁜 일상 때문에 아이들과도 놀아줄 시간도 없고 가족들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빠인데요. 근데 15년 전에 아내와의 사랑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찾고 또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뮤지컬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 문인들의 축제 2014 한국 낭송문학 축제가 지난 일요일 대전 문학관에서 한국 낭송문학이 가야 할 길에 대한 포럼과 송룡 문학의 밤으로 성대히 열려 화제입니다. 특히 제2회를 맞이하는 한국 낭송문학 포럼은 시낭송 대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모색하는 포럼과 자유토론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아름다운 우리 문학의 다양한 낭송 콘서트와 함께 송룡 낭송문학의 밤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낭송문학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 모두의 열정과 노력을 VJ 하디슈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요, 한국낭송문학협회에서 그 연말 행사로 2014 한국낭송문학 축제라는 타이틀로 하는 행사고요. 그 행사 내에 포럼 행사를 같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2회 한국낭송문학 포럼을 하는 행사였고요. 그 주제는 그 오늘날 신앙송 대회 이대로 좋은가라는 그 많은 신앙송 대회들의 그 요즘 신앙송가들도 많이 대회를 통해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회가 과연 이대로 가는 게 옳은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걸 좀 파악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할 점 등 이런 것들을 그 발표자들의 그 발표를 통해서 또 객석의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같이 한번 토론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 본 행사입니다. 시 낭송이 사실은 그 시를 전달하는 데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시 낭송도 이제는 예술의 한 장르로서 또 생활예술을 발전시키고 생활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르로서 그 발전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낭송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어떤 교재도 만들고 연구도 하고 또 시낭송 이벤트도 다양하게 발전시켜서 그 시를 전달하는데 시낭송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이 각광을 받으며 많은 분들이 창업에 동참하고 있는 요즘 창업 전문가인 권태영 씨의 출판 기념회가 대전 중구 가톨릭 문화회관에서 열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재 외식 전문 창업가로 활동 중인 권태영 소장은 17년간의 창업 노하우를 차관에 싣고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출판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크게 꿈을 꾸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까 하고 준비한 책입니다. 그리고 정말 창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쓴 책이고요.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계획 후에 정확한 정리를 하고 그 계획과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책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런 줄거리로 계획하고 진행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며칠 뒤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도 축제 같은 선물을 준비한 게 있죠? 아,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1년을 결산하는 이 마지막 그런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네. 그 명절 같은 그런 기분 느끼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크리스마스를 조금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VJ 하디슈 리포터 이삼남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인의 명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누구나가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이제 조금은 특별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VJ 하디슈에서는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한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할게요. 세계인의 명절 크리스마스. 오늘 시청에서 행복한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 시청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연말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대전 시민을 위한 특별한 점등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제가 안내할게요. 대전시가 연말을 맞아 시청 2층 로비에서 시민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가졌는데요. 이번 점등식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꿈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따뜻하고 즐거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점등식의 의미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 성탄을 시민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면서 성탄은 희망과 용기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의 또 밝은 빛, 희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장님만해요. 크리스마스 하면 기억나는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예,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 가서 늘 과자 먹고 노래 부르고 또 발표회하고 했던 추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CNB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가정의 화목과 여러 친지들 모든 분들이 좋은 복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금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 점등식이 있어서 합창단에서 노래하러 다 같이 왔어요. 그래요? 네. 이번 크리스마스 때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때 그냥 재밌게 연휴를 보내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래요? 네.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정 활동으로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요. 네, 그러시죠. 네, 그렇죠. 대전 시민들께요. 크리스마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수님의 탄생을 153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리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면서 그 해마다 텔레비전에서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영화 중에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사랑은 어느 곳에나 있다. 네, 늘 시민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그곳이 사랑으로 넘쳐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추운 분들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더 힘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활용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을 선사하고 있는 멋진 분들이 계시다는 거.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보내는 두 번째 정보. 나눔과 배려가 있는 현장으로 제가 안내할게요. 서구 내동의 한 분식점. 이곳에 들르면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뭔가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묵 드시라고 미리 내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용돈으로 이렇게 기부를 할 텐데요. 기부하면서 혹시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하는지요? 사실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다른 분들이
제 용돈으로 뭘 좀 더 드실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좀 뿌듯하고 좋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미리네 가게입니다. 미리네 가게라고요? 네, 미리네 가게입니다. 미리네 가게는 내 것을 조금씩 나누어서 상대방에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정말 훈훈한 그런 운동인데요. 이 미리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도 이 미리네 가게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나눔으로 행복을 함께 만들어요. 어려움도 함께 나누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건 알고 계시죠? 더불어 노래뿐 아니라 나눔과 봉사로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한 바자회에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도레미 봉사집단은요, 노래 강사들로 주축이 돼서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를 하면서 좀 더 이렇게 행복을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취지하에 저희들이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노래를 봉사를 했다면 연말 연시를 마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물질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좀 이렇게 상금을 우리가 바자회를 해서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좀 취지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노래 강사로 구성된 봉사예술단인데요. 저도 이제 노래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오늘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다들 모여서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적으로 나누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그래서 동네도 다니고 타지도 다니고 많이 이렇게 하면서 봉사하고 오늘도 우리 여기 바자에 도레미 봉사단에 그냥 열심히 몸으로 뛰고 또 많은 사람 좀 알려주고 좋은 일 좀 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한 달 3,000원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3,000원이 일궈낸 큰 사랑을 만나봤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000원의 행복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예, 저희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대전 시민들이 매달 3,000원씩 4,000명 정도가 내주십니다. 그 돈으로 무료 급식소에 매달 지원을 해주고 13군데 무료 급식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셨다면서요? 예,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12월 2일 연탄 1만 장 전달 행사하고 18일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야광 방한복을 100벌 준비해서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올해 크리스마스와 송년회를 맞이해서 네팔로 좋은 일들을 하러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네팔에 가서 그 오지 학교에 학교 급식도 저희가 해주고 또 한국 학생들은 놀거리가 많지만 네팔에 있는 학생들은 놀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서 함양 차원에서 사랑의 오카리나 100개를 준비해서 가서 전달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CNB 시청자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인사 부탁드립니다. 기부는 남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처럼 큰 금액을 할 것이 아니라 3,000 행복에서 하는 것처럼 하루에 100원, 한 달에 3,000원이면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올 송년 모임에서 한번 저희 3,000원의 행복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 마지막으로 조금은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위해 나를 확 변화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특별해지는 나와 만나는 시간. 파티 메이크업을 위한 뷰티 클래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파티 메이크업이라는 걸 처음 봤거든요. 예,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볼 수 없는데 예, 이 나이에 한번 와서 좋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친구들하고 파티가 있으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네요. 받고 난 후에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여자들의 선망인 오드리 헵번이 된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지금 기분이에요. 또 여러분들도 오늘 이 파티 메이크업을 한번 연말에는 꼭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매달 저희가 대전 여성분들을 위해서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는 뷰티 클래스를 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말 연시를 이용을 해서 조금 과감하게 할 수 있는 파티나 모임의 행사에 맞는 그런 메이크업에 저희가 좀 소스를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시청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그 연말 연시에 우리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봉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 다 복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2015년을 새롭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도 또 이렇게 소중한 내 이웃을 한 번 정도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2014년도 행복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오드리 헵번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12월에는 역시 그 좋은 공연들이 많이 몰려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대전시립무용단의 12월 정기 공연 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명품 공연으로 되어 있죠. 그래요. 네. 이제 뭐 2014년 갈무리를 아름답게 하고 또 다가오는 해를 잘 맞아야 될 텐데요. 네. 송구 영신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시립무용단의 풍류가인 여러분께 아름다운 전통의 춤과 가락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계획하는 송구영신 춤판 풍류가인. 오늘 VJ 하디쇼에서는 아름답고 우아함이 깃든 전통춤과 전통 가락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014년 마지막을 저와 함께 대전시립무용단의 풍류가인에 빠져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VJ 하디쇼 리포터 최혜정입니다. 달력 보시는 분들은 느끼실 것 같아요. 이제 201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뜻깊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201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올 2015년도를 맞이한다는 뜻에서 기획된 대전시립무용단의 전통춤사위,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볼수록 아름답고 볼수록 빠져드는 전통 무용. 무대에 서기 전까지 무수한 연습과 노력이 동반되는데요. 관객 앞에 서기 전 더욱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무용단의 모습에 본 공연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연습하시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지금 몸 풀고 있는 시간이라서. 지금 몸 풀고 계셨어요? 네. 내일 공연이시라고 또. 네, 그렇죠. 좀 또 리허설도 해야 되고. 네. 네, 이렇게 항상 몸을 푸시나 봐요. 연습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네, 그렇죠. 출근하기 전에도 와서 개인적으로 몸 푸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좀 기량이 좀 부족하다고 싶으면 오후에 남아서 또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요. 와, 여기는 다 연습벌레들만 모이셨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네. 각자 맡은 일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네. 와, 정말 멋집니다. 이제 내일이 공연이에요. 어떻게 공연 연습 많이 하셨나요? 네, 지금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네. 재영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제 타악 같은 것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해서 네. 하셔서 지금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공연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내일 어떤 마음으로 공연에 임하시겠어요? 제가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이제 관객 여러분한테 그만큼 보답하는다는 뜻으로 네. 제 몸 하나 희생한다고 이제 하여튼 벅차게 하여튼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드디어 공연날. 대전시립무용단의 풍류가인을 보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공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공연을 관람하기 전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 가득한 관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공연장을 찾은 수많은 관객들은 모두 각기 다른 지역에서 왔지만 풍류가인을 보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한복이 고우십니다. 아름다우세요. 이번 공연이 바로 풍류가인인데요. 네. 공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공연은 궁중정제 수제천을 음악을 해가지고 그 제천무 궁중정제 음악과 현 세대에 맞는 그 편곡된 곡이에요. 이 곡이. 그래서 궁중가 민속의 동네악춤, 또 장구춤, 소고춤, 민속춤과 마지막 그 북춤 이렇게 해서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대전시립무용단에서 지금 2014년도 그러니까 14년 만에 지금 무대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면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번 이 북소리를 통해서 또 우리 대전시립무용단과 함께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그럼 좀 더 특별히 신경 쓴 안무라든가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제가 있을 때는 북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중과 함께하는, 그래서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시민들이. 그랬는데 그 뒤로 시립무용단이 창작 작품을 정말 훌륭하게 오랜 세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와가지고 그 전에 있던 그 소리가 아닌 지금의 다른 이 나이 먹어서 다시 안무에서 소리 두드리는 그 소리를 잡아서 단원들한테 이거를 가르쳤습니다. 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없으셨어요? 그 가락이 지금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으니까 단원들이 가락을 좀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가락을 찾아서 하기 조금 힘들었는데 뭐 늦게까지 밤까지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락이지만 엇가락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락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느라고 조금 이제 신경을 썼죠. 네. 무대에 서기 전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무대 의상은 물론이고 헤어, 메이크업 등 세심하게 신경 쓰는 단원들. 단원들도 관객 못지않게 설레고 기대되는 표정입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오늘 공연, 기대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와, 공연이 네. 몇 시간 채 안 남았습니다. 예, 오늘 공연이 다급하네요. 네. 준비하냐고 분장도 해야 되고 의상 체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무대 뒤에서 출연자들이 준비할 게 아주 많습니다. 공연 전에는. 그러니까요. 공연 전에는 굉장히 바쁘시죠? 네. 지금 여기가 봐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러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2달 정도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공연에 최선을 다해서 관객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분주하고 마음도 또한 굳건하게 갖고 있고요. 북합주,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스케일로 해서 무용단 전 단원이 나와서 아마 대전에서는 보기 힘든, 또 최양순 감독님께서 안무하신 작품으로 또 으뜸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이죠. 최양순 선생님, 이제 안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안 해본 것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단원들 언니들이랑 또 맞춰봐야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막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틀릴까봐 가락 위주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막 연습을 너무 참 모여가지고 많이 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항상 무대라는 거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던 적게 하던 무대라는 것은 올라갈 때마다 항상 긴장되고 떨리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가락 위주로 소구나 장구, 북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보여드릴 것 같아요. 풍류가인 화이팅! 자, 이제 본 공연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도 대전 시립무용단이 펼치는 풍류가인에 한번 빠져보시죠. 공연은 하늘에 재를 올리는 것을 춤으로 승화한 제천무를 시작으로 태평성대와 풍년을 기원하는 태평무, 소고춤, 학연화 대처 용무합 설장구춤, 동네학춤, 한국적인 신령을 보여주는 장구춤, 애틋함과 그리움의 조선시대 여인을 연상시키는 허튼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공연의 하이라이트 동고무와 풍고로 구성된 북의 대합주에 이르기까지 정말이지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공연이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저희 학교에서 늘 하던 제천무나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늘 했던 거라서 또 늘 같은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또 막상 다른 무용단에서 하니까 또 다른 기분이었고 다른 느낌이었고 흥분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마지막 부춤도 좋았고 또 최양수 선생님의 그 허튼 춤도 너무 좋았고요. 이번 춤들이 다 전체적으로 이게 뭐랄까 막 마음을 갖다가 막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저 행복하게 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북소리하고 내 심장 소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거기에서 굉장히 감이 그래서 우리의 신명이라 할까요? 그런 게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낌이야 뭐 속 시원하고 아주 마음이 흡족한 작품입니다. 네, 연말 아주 정말 장식을 잘했네요. 오늘은 참 큰 작품 잘 봤습니다. 전통은 캐캐 묵은 것이 아니라 켜켜이 묵은 것이라고 합니다.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공연 풍류가인과 함께라면 얼마 남지 않은 201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것이 옛날에 박정희 선생님 살아생전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라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듯이 우리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술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대전 시립무용단을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송년회 시즌입니다. 그동안에 고마웠던 분, 감사한 분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장소에서 특별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실 텐데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정말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감사의 작은 선물까지 패키지로 모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4년을 보내며 행복한 마무리를 하는 방법 저희 VJ 하디슈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VJ 하디슈 남궁유지입니다. 이제 12월도 반이 훌쩍 넘어갔죠. 연말 연시를 맞아서 아무래도 모임도 많고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연말 연시 좀 더 의미 있게 뜻깊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 하디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법. 각종 모임과 약속이 줄을 잇는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연말 연시를 맞아 가까운 지인들에게 크리스마스나 새해 등을 기념해 선물을 하려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셨다면 기성품보다는 좀 더 특별하고 직접 손으로 만든 수제 선물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자마자 좋은 향기가 확 감동을 시키는데요. 보니까 정말 예쁜 물건들이 많이 보이는데 천연 비누 먼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천연 비누는 시중에 화학 성분이나 방부제 같은 게 전혀 포함되지 않고요. 식물이나 꽃잎이나 이제 허브에서 추출하는 성분이라 아기들이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비누예요. 네.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정말 좋은 선물로 꼭 천연 비누를 해보고 싶은데요. 겨울철에 어떤 천연 비누가 좋을까요? 일단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나온 거는 코치닐 비누가 인기가 제일 많은데 코치닐이 선인장 열매에서 나오는 효소 성분인데 이제 그게 예민한 피부에 좋아서 아주 반응이 좋고요. 크리스마스랑 잘 어울리게 빨간색 비누를 띄고 있어요. 아, 모양도 예쁘고 또 피부에도 좋다고 하니까 욕심이 나는데 오늘 제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세요. 네, 제가 한번 예쁜 천연 비누 만들기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네, 일단 앞에 있는 분말을 먼저 한 스푼 비커에다 덜어주시겠어요? 이게 코치닐 분말인데 이게 비누 색을 결정해주는 재료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재료가 이제 글리세린이 들어가는데요. 이 글리세린은 예전에 화장품이 없었을 때 약국에서 구입을 해서 바르셨다고 해요. 글리세린을 한번 이렇게 꾹 한 펌핑을 짜셔가지고 분말이 이제 개어주시면 돼요. 한 번. 네. 한 번 펌핑하면 1에서 2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잘 개주셔야지 비누가 주근깨가 없이 깨끗하게 나와요. 그 다음엔 이제 호호바 오일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마사지해도 되는 안전한 오일이라고 해요. 세수를 하고 나서 얼굴이 당기지 않게 만들어주는 오일도 이제 한번 펌핑을 해주시면 돼요. 이 완전히 개어졌으면 그 다음에 라벤더 오일이 들어가는데 이 라벤더 오일은 프렌치 라벤더라고 해서 불면증이 있으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향을 맡으면 아로마 테라피 치료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라벤더 오일은 이렇게 20방울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 비타민 E가 들어가는데 비타민을 넣으면 방부제가 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비누를 안정적으로 보관을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1g 정도를 넣으시는데 비타민 E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꾹 짜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비누 몰드라고 하는 건데 이 몰드에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먼저 녹은 하얀색 베이스를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굳으면 이 재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먼저 이 루돌프 튀어나온 부분에 천천히 이렇게 부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똑같은 베이스인데 투명한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베이스를 100g 정도 그리고 바닥부터 천천히 잘 저어주시면 돼요. 이제 에탄올이라는 걸 이렇게 칙칙 뿌리고 부어주시면은 두 개가 떨어지지도 않고 잘 붙어요. 그리고 잘 저어진 코치닐 비누를 천천히 부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실온에서 한 20-30분 정도를 보관하셔도 되고 냉장고에 5분이나 10분 정도로 두시면 금방 굳어요. 여러분, 제가 만든 비누가 냉장고에서 굳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떼보면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아, 루돌프가 잘 나왔을지 걱정돼요. 뒤집어서 이제 빼주시면 돼요. 아까 좀 어려웠는데. 잘 나왔는데요? 선생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잘 나왔다. 오, 제가 만든 거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너무 잘하셨어요. 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연말 선물을 준비했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연말 모임에 많이 참석들을 하실 텐데요. 오늘 이곳에서도 아주 특별한 송년회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연말 계획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송년회인데요. 사실 연말 모임 장소 선택도 고민 중 하나겠죠. 모임 인원 수부터 음향과 음식까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어울리는 매콤한 낙지볶음부터 주방장님의 정성과 손맛이 담긴 음식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우와, 안녕하세요 주방장님. 네. 아유, 바쁘신데 잠시만 네. 시간 좀 내주세요. 네. 야, 역시 모임하면 또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다양한 음식들 준비 중이신데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연말이다 네. 보니까 뭐 송년회도 있고 각종 그쵸. 모임이나 행사, 기타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또 연말이고 오랜만에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찾는 음식도 좀 특별할 것 같은데 좀 어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주로 네. 손님들이 취향이나 뭐 네. 어떤 모임 단체나 이런 데서 음식 찾는 게 참 여러 가지를 찾는데 아, 그때그때 좀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또 보니까 모임의 성격에 맞춰서 네네. 네. 오늘도 맛있는 음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이날 산악인들의 송년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새해 준비를 위한 회의의 진지한 모습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요즘 연말이라서 모임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그 밖에 다양한 모임들 많이 진행한다면서요? 예. 네. 저희 업소는 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 일반 음식점과 네. 송년회, 동창회, 각종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는 네. 대중소 연회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또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아주 다양한 인원들이 모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 업소는 네. 적게는 20명, 30명, 50명, 최대 2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홀이 있습니다. 아, 그럼 정말 뭐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을 하시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이곳에서는 밴드 공연을 항상 볼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저희 업소에서는 이제 그 각 실마다 네. 밴드나 음향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전속으로 네. 여기에 소속되는 연예인들이 있어갖고 아. 항상 가능합니다. 와, 그러면
아무래도 또 마시고 먹다 보면 또 노래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는 뭐 문제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공연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송년회가 시작되는데요. 역시 파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맛있는 음식이겠죠.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 가장 완벽한 송년 파티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멋진 연말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회원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잘해보자 이런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금년처럼 우리 뭐 산행할 때 아무 무사고로 아주 즐거운 산행되고 건강을 모두 내년에도 지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초대 가수의 무대까지 송년회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요. 여러분도 지인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연말 파티로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해보세요. 오늘은 정성 들여 만든 크리스마스 선물부터 멋진 연말 모임까지 연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서로 부담 갖지 않고 즐겁게 보내야겠죠? 여러분도 연말연시 서로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헬스투데이 또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 또는 이 빙판길에서 넘어지거나 했을 때 정말 큰 일을 겪을 수 있죠. 골절이라든가 또 이 척추에 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은 몸을 움츠리게 되고 근육도 수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육이나 인대 그리고 골절 사고의 빈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그 해답을 헬스투데이에서 찾아봅니다. 올해는 유독 눈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겨울 스포츠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다양한 외상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단순 골절뿐 아니라 허리 디스크나 허리 압박 골절까지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헬스투데이에서 겨울철 척추와 관절을 지키는 알토란 같은 노하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투데이의 박은미입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나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요. 근육이나 인대는 경직되고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작은 미끄러짐에도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어르신분들, 골다공증 환자분들, 그리고 어린이의 경우에는요. 뼈가 약하고 골밀도가 낮아서 빙판길에 살짝만 미끄러져도 큰 사고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헬스투데이에서는요. 이 척추와 관절 골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정보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겨울철 뼈와 관절 근육을 지키는데 좋은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겨울철 가족 건강을 위한 약선 요리들 직접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교수님께서 이 매생이 굴국과 매생이 전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음식들이 우리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나요? 네,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 칼슘과 인,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 염료가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A와 C도 많이 들어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뼈 건강을 유지하는데 비타민 C가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재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가 더 좋으냐면 제철이라는 거에 더 좋은 그런 관점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날씨 탓에 기력도 세해지는 데다 겨울철에는 특히 운동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무기질, 칼슘 등이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근, 골격계와 순환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매생이와 굴이 차가운 날씨와 추위로 근육이 많이 움츠러드는 겨울철, 기를 보충해주고 근력을 보강하는 데 제격인 식재료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칼슘과 무기질, 함유가 많은 웰빙 음식 매생이 굴국과 매생이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엔 관절과 척추 건강에 좋은 운동을 배워볼까요?
근육과 관절을 유연하게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지녔다는 요가. 그럼 직접 배워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이 되게 되면 이 근육이나 인대가 경직되고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척추 골절까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원장님께서요, 이 요가 동작으로 근육이나 인대를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 관절까지 강화시켜주는 요가 동작 있으면 몇 가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동작은 나무 자세인데요. 지금 이 동작은 여러 가지 몸의 균형과 집중력을 많이 길러주고 하체 근력을 많이 도와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하는 방법은 서서 한쪽 발을 한쪽 허벅지에 다 붙인 다음에 몸을 바르게 세워서 골반과 척추의 균형을 맞추면서 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고 그리고 천천히 팔을 위로 올려서 마치 나무의 형상처럼 만들어준 자세인데요. 이 자세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점을 응시해서 한 1분 정도를 집중하시는 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 반활 자세인데요. 이 동작은 누워서 하는 동작입니다. 사실 이 동작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떤 몸의 근육이라든가 특히 코어 근육을 많이 강화시켜주고요. 그리고 척추와 골반과 다리의 정렬을 많이 도와줘서 균형감과 집중력을 많이 길러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하는 방법은요. 누워서 양무릎을 세우시고 골반 폭만큼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면서 허벅지, 엉덩이, 허리, 등까지 깊은 아치를 좀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특히 이 동작할 때 주의할 점은 양쪽 발과 무릎, 골반, 척추를 같은 선상에 라인을 맞추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의 등과 허리 쪽의 근육을 더 집중시켜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집중력을 많이 더 하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요. 골반 균형 자세인데요. 이 자세 역시나 앉아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이지만 특히나 허리라든가 고관절, 무릎, 발목 관절, 하체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주요 관절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명 나비 자세라고 표현하는데요. 누워서 양쪽 무릎과 골반을 좀 더 많이 오픈시켜서 양쪽 손을 가지고 무릎을 지그시 들었다가 지그시 눌러주는 동작이에요. 근데 이 동작을 하면서 주의할 점은 특히 하체 근력을 상당히 단단하게 집중하면서 하셔야지만이 골반 주변 그리고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와 관절에 좋은 다양한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이제는 진짜로 척추와 관절을 지킬 수 있는 지킴 도우미를 만나보도록 할까요? 올겨울 건강한 척추와 관절을 지키기 위한 정보. 이젠 전문 의를 직접 만나볼까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요. 이 척추 골절로 인해서 병원을 많이 찾으시는 환자분들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고 이게 눈이 오게 되면 넘어지게 되고 미끄러지게 되고 다치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데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넘어지게 되면 이런 척추뼈가 부러지는 이런 현상이 때문에 통증으로 오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소에보다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이런 골절 환자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하게 척추 압박 골절이란 무엇이고 어떤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척추 압박 골절은 우리 척추뼈는 옆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 사각형의 상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넘어지거나 어떤 다치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주저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쐐기 형태의 네모난 상자의 모양에서 경사진 이런 쐐기 형태의 뼈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이 골밀도가 감소하게 되면 척추 골절 환자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하게 골밀도란 무엇인가요, 원장님? 골밀도는 우리 뼈가 만들어지는 것이 파괴되고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파괴되는 율이 더 많아지게 되면 뼈가 약화돼서 그 내용물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뼈가 이게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것처럼 말 그대로 골다공증, 뼈가 마늘따에다가 구멍에 공을 해서 이런 비어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뼈가 많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거나 이랬을 때 투과율이 높아져서 잘 뼈의 형태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떤 분들은 골밀도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면 뼈의 성분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골밀도라는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수치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20mm까지 이상은 돼야 되는데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은 20에서 60 이렇게 낮은 숫자를 보기 때문에 스스로도 부러지기도 하고 넘어졌을 때 쉽게 손상되면서 병원으로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겨울철이 되면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시는 분들이나 스키나 보드를 타다가 척추가 골절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장님. 네, 보통은 한 2주 정도 안정화 단계를 거쳐서 뼈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거나 아니면 많이 주저앉았거나 아니면 신경을 누르거나 이랬을 때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런 안정화 과정을 거쳐서 뼈가 스스로 굳어지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통은 2주 동안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통증이 만약에 2주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떼우거나 그거를 다시 어떤 수술, 나사를 받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래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아니면 통증을 없애주는 이런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다 보면 원장님 또한 본인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겨울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우리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좋은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영하 10도 이내에는 다 나가서 활동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하 10도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야외 활동도 많이 해서 우리가 이런 낮은 온도에서 면역을 증강시키는 이런 야외 활동,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고령이거나 이럴 때는 아까와 같은 넘어지거나 낙상하거나 이런 아니면은 갑자기 온도 변화에 따른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지만 특히 보온에 충분히 보온을 한 다음에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움츠러들지 말고 바깥에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네, 오늘 VJ 하디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정보 되셨기를 바라고요. 2014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갈무리할 수 있는 여유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 아까 선율 씨도 얘기를 했지만 네. 좀 연락을 하고 지내고 소통하면서 네. 마음의 감사함도 전하고요. 그렇죠. 또 작지만 마음의 네. 선물을 준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또 네. 2015년을 또 기대하게 하고요. 행복해질 수 있는 작은 밑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한 주간도 포근하고 여유롭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더 따뜻하고 행복한 소식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VJ 하디슈.